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헝다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전력 문제가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게 뭐 한 일각에서는 중국 GDP를 수정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또 CC에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력은 뭐 GDP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공장 못 돌렸다 그러면 GDP 낮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그래서 네. 보통은 전력 부족 문제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여름철에 이게 에어컨 많이 써가지고 과부하 걸리든지 네. 아니면 겨울에 이제 난방 수요가 커졌을 때 날이 추웠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네. 9월 이때는 뭐 전력으로 보면 비수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 19개 성에서 이 제한 송전을 하는 상태까지 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뭐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의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석탄 문제를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걸 중단시켰더니 이 발전을 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다 아닙니다. 아유. 그래서 먼저 보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에너지 중국말로 그대로 하면 에너지 소비 쌍공 정책이라고 네. 불려야 되는데요. 네. 이 에너지 사용 축소 정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중국이 뭐 전 세계 CO2 발생량의 거의 31%를 내기 때문에 이 CO2 발생을 줄이려고 그러면 에너지 사용을 절대량을 하나 줄여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GDP 한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 요거를 이제 줄이는 거. 네. 요게 이제 중국의 에너지 축소 정책인데. 그러니까 절대량과 상대량을 같이 접근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1년에 그 에너지 소비량을 한 3% 정도 마이너스 시키겠다. 네. 요게 이제 국가 목표고, 앞으로 5년 동안 13.5%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 피크,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는 게 이게 중국의 목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고 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뭐 미국, 영국 다 가보면 대략 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는데 중국은 2060년에 하겠다. 네. 느지막하게 이제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11차 5개년 계획 2006년부터 201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사용 절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5년마다 이런 걸 잡는데 처음에 20%, 그다음에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16%, 13차 5개년 계획은 15%, 그리고 지금 13.5% 이렇게 줄였어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증가폭이 둔화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사용량은 13.5%를 줄이는데 이산화탄소 GDP 단위당 발생량은 이제 18%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연도별로 신년에 경제 업무 계획 발표를 할 때 GDP 숫자도 발표하지만 에너지 사용 감축량도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2015년부터 대략 한 3.1에서 한 3.4 정도의 이제 단위당 에너지 사용 축소를 목표를 잡았고, 2015, 16, 17, 18년까지는 다 목표를 초과했어요. 네. 다 이제 5.65, 3.7, 3.1인데 2019년엔 이게 미달했어요. 목표가 3%인데 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0년에는 아예 목표 자체가 없었고, 이건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3%, 2019년, 18년과 같은 목표를 잡았다. 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목표는 그대로인데 실적이 줄고 있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그래서 이거 못 지킨 거죠. 에너지를 더 많이 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뭐 이게
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잡은 거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유엔에 가가지고 이렇게 폼나게 얘기했죠. 네. 우리도 뭐 탄소 이게 중립하겠다. 탄소 중립하겠다 얘기를 했고, 또 바이든하고 같이 이제 그 협상을 할 때도 협상할 건 협상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겠다. 그런데 협상하고 협조할 게 뭐냐 그러면 1번이 기후협약의 탄소 중립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든한테 큰 소리 빵 친 건데 네.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이 오른쪽 차트 잠깐 보시면 정부 목표치가 쭉 있고 이제 달성치가 쭉 나오는데 19년, 20년 이때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략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를 줄여온 것이 최근 5년간의 트렌드였어요. 네. 근데 2020년 6월 달, 2021년 3 이때 보면은 이게 거의 0%까지 가버린 거죠. 실제로는 못 줄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목표를 도달 못한 거죠. 근데 이게 시진핑이 그렇게 폼나게 얘기했는데 목표를 도달 못했다. 이거는 이제 좀 체면이 깎이는 일이죠. 그래서 2021년 3월에 보시면 네. 이게 막 툭 떨어져요. 감축량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방정부가 이걸 감축하는 거를 어거지로 마친 겁니다. 그 지금 투자 쪽에 따지면 윈도우 드레싱 같은 거로 볼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렇게 이제 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이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생산을 줄여버리고 그래서 누가 에너지를 많이 쓰냐면 철강 이거 이제 샘물 녹이려고 그러면 석탄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시멘트 네.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화학, 알루미늄, 공업용 실리콘 뭐 이런 전력 이런 건데 이거를 생산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줄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윈난성의 경우는 화학 제품을 9월에서 12월까지 월 생산량은 8월에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거의 뭐 셧다운이네요. 90%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산시성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 산업의 생산은 이제 60%에서 50% 가까이로 줄여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 사용량도 하나 줄이고 더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력 송전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예 공급을 끊어버리는.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이 철강, 시멘트, 뭐 알루미늄, 실리콘 이런 산업에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 공장 못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한 송전을 했고 예를 들면 이틀 보내고 3일 쉬고 네. 뭐 3일 보내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전기 많이 쓰니까 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에다도 제한 송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에다 예를 들면 거기다 암흑천지라고 하는 게 거기 이제 석탄 캐고 뭐 중공업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전력을 그 도시에도 안 보내버리고 공장에도 안 보내지만 도시에도 안 보내버리니까 이게 사용량은 확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 가로수에 이 가로등에 길가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찻길이 들어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전체로 보면 GDP당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쭉 줄어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주로 어디서 그 에너지 많이 쓰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철강에서 전체 에너지 한 20%를 써요. 아, 네. 샘물로기는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철강은 사실 많이 좀 줄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줄여도 제일 많은 거죠 이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 쪽이 한 16.5%, 그리고 비철금속이 한 10%, 네. 전력이 한 10%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철강, 화학, 비철, 전력 이게 이제 뭐 다 절반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발전 비율로 보면 화력 발전이 68%예요. 그리고 수력이 18%고 뭐 네. 풍력, 원자력, 태양 뭐 이거 다 합쳐봐야 이게 뭐 한 15%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뭐 태양광, 뭐 풍력 발전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이게 15%못 넘어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은 주력은 화력, 보가 바로 이제 수력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력이 부족하니까 뭐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데서 중국은 지금 헝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바로 전기 부족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족이 맞는 건지가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족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전력 원으로 캐파로 보면 화력이 57%대 메이저인데 지금 오른쪽이 보면은 전력을 이게 생산을 안 한 게 아니고 네. 전력 사용 제한, 그러니까 발전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 용전하는 거를 이걸 제한한 지역이 나와요. 네. 대략 요게 이제 한 10군데에서 19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지역인데 요 지역들이 보면 이제 광동성하고 저장성, 장수성, 그리고 이제 북쪽에 동북 삼성 요런 데가 대표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랬냐를 보면 요 표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그 발개위라고 하는 파가위라고 하는 데서 이건 이제 어떤 기관이냐 그러면 우리로 치면 경제기관 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상반기에 각 성별로 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못 채운 성 네. 요거를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총량하고 단위당을 둘 다가 이제 못 맞힌 거죠. 네. 그리고 노란 색깔은 경고, 파란 색깔은 맞힌 거. 그럼 지금 보시면 네. 이 빨간색 지역이 8개 지역이 있고 사용 강도가 이제 이 단위당을 못 맞힌 게 또 9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복건성, 광동성, 장수성, 중국이 경제가 아주 발전한 이 지역이 전부 2개 다 걸렸어요. 아, 이거 마치 그 디벨로퍼 규제할 때 세계 레드인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를 분기별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1분기에 경고 맞은 지역하고 네. 2분기에 경고 맞은 지역이 좀 약간 다르죠. 2분기가 훨씬 더 넓죠. 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고 에너지 강도 단위당으로 이제 얼마를 쓰냐 하는 건데 그건 보면은 지금 신장이라든지 칭하이 네. 뭐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략 합치면은 한 19군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발개위의 평가표에 네. 빨간색 들어간 거, 노란색이 2개 다 들어간 요 지역이 사고 친 겁니다. 이게 발개위가 굉장히 힘이 막강하죠. 파워풀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발개위가 세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내년에 네. 중국이 그 당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5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라는 여기서 이제 지금 있는 장관들, 뭐 국무위원들이 홀랑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성의 리더들이 이번에 승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2021년의 경제 성적표가 2022년에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그 탄소 중립 문제를 얘기를 했고 네. 이것을 이제 에너지 사용 감축을 지시를 했는데 네. 이걸 못 맞췄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사실 목표치를 줬는데 못 맞힌 것도 문제지만 목표치를 못 맞춰서 전력을 공급을 안 해서 있는데도 안 해서 생산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게 계획경제관료주의의 뭐 폐해죠. 네. 그 숫자부터 맞춰놓고 보는 거 다른 뭐 피해는 그때 얘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숫자부터 맞히는 것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산둥성 같은 경우가 발전량은 5,800만 톤인데 사용량은 6,900만 톤이에요. 네. 광동성 5,200만 톤인데 사용량 6,900만 톤. 장수성 5,200만 뭐 킬로와트인가 그런데 사용량 6,300. 저장성 3,500인데 4,800. 그래서 전부 이제 이게 다가 이런 문제가 된 성들이 경제가 발전한 성일수록 전력의 사용하고 발전이 이제 갭이 크죠. 그럼 다른 도시에도 가까워져 와서 쓰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문제가 된 성들이 바로 이제 이 경제가 좀 발전한 지역이든지 아니면 발전 용량이 별로 없는 지역들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뭐를 제한했냐 그러면 지방 성장들이 철강 이게 캐파를 이제 정해준 거죠. 너 얼마 이상 생산하지 마. 네. 시멘트 요것도 그렇고 석탄은 이제 CO2가 많이 나오니까 5만 톤 이상 증설을 할 때는 반드시 창구 지도받는다. 알루미늄 이거 이제 전력 요금이 싸야 되는데 전해 알루미늄이니까 이거 전력 요금 이제 공업용은 좀 싸게 해주잖아요. 우대 네. 조치 해주지 마. 그리고 전기세 올려.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철강, 시멘트, 석탄, 알루미늄 가격이 생산이 안 되니까 다 뛰어버린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원자재의 상승, 즉 이제 중국의 피파의 급등이 이거와 연관이 상당히 있었군요. 그게 주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입 물가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네. 수입하는 양이 대표적인 게 석탄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는 그 호주하고 싸움해가지고 호주로부터 수입을 완전히 빵을 만들었어요. 호주를 보복하려고.
그 바람에 이제 석탄을 못 구해갖고 전력이 생산이 안 됐다. 그렇게 하는 게 통설인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면 전체 석탄 그 공급량 생산하고 수입하는 거 다를 100이라고 보면 대략 그 수입하는 게 10%밖에 안 돼요. 아, 90%는 예. 내부에서 생산하는 게 한 19억 톤 가까이 되고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한 1억 9천만 톤 정도 돼요. 그래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 그 중에서 호주는 얼마나 하냐? 한 34% 정도 됩니다. 10%에 34%.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일단은 이제 그런 꿀뚝 산업에 대한 생산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아예 발전을 못하게끔 하려고 석탄을, 광산을 문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왼쪽 보시는 사진이 메이광 깜비 이제 뼈즈파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석탄 광산을 언제까지 문 닫아야 되냐? 네. 2020년 뭐 며칠까지 문 닫아야 된다. 요런 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이거 다 없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를 보면 중국이 전체 2020년에 수입한 게 2억 2천만 톤 돼요. 석탄이. 근데 2021년에 보면 그때 호주에서 7천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2021년에는 빵이에요. 진짜 하나도 수입을 안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디서 더 많이 쓰면 그래서 호주가 이 중국의 최대 뭐 석탄 수입국이고 어쩌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억 톤 정도 네. 이제서 1등이고 2등이 호주고 3등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2020년보다는 이제 한 10% 정도, 11% 정도 수입이 줄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호주에서 32% 가까이 되는 비중을 이걸 이제 어디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했냐를 놓고 보면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비중을 한 20%더 늘렸고 네. 러시아에서 62%나 늘렸어요, 수입을. 그래서 이제 이 호주에서 수익 감소분을 이쪽에서 메꾼 거죠. 그래서 지금 호주로부터의 수익 감소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발전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석탄 수입의 이 비중이 전체 공급의 10%밖에 안 되고 네. 거기서 지금 석탄 수입이 10% 정도 줄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 정도 그 정도 영향을 끼칠 뿐이에요. 그럼 일각에서 중국과 호주가 싸우면서 호주가 석탄을 공급 안 해서 중국에 이런 전량이 생겼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전이냐면 이런 정도 정전입니다. 깜깜합니다. 예. 가로수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예. 그건 깜깜하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이거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석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8월까지 누계로 보면 화력 발전이 72%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이 전력 부족 문제는 이것은 발전량이 모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이 송전의 문제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절감 목표를 못 맞춘 성들이 네.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 생산 제한을 걸었고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송전을 안 해버린 거죠. 네.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0월, 11월 이때는 이제 제한을 완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는 동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수요가 확 늘어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왔던 조치들은 굉장히 많이 그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정도 목표치도 채웠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데이터 한번 보면 네. 지금 이제 생산을 얼마 했냐고 그러면 19억 6천만 톤 정도 했습니다. 2020년에. 네. 근데 2021년에 보면 지금 수입한 게 2억 톤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수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조금 과장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석탄 재고가 이게 지금 뭐 2주밖에 없다.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건 어디에 재고냐 그러면 발전소에 있는 재고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아마 영흥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영흥도에 있거든요. 네. 옛날에 그 당연히 있다가 거기 가보면 바닷가 부두에 거기에 배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진공 백균 펌프로 배에서부터 석탄을 뽑아가지고 창고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영흥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있다는 건 사람 잘 몰라요. 좀 몰랐습니다. 저 가보긴 했는데. 예, 그리고 네. 거기에 그 10만 톤급 네. 석탄배가 들어와요. 10만 톤급이면
축구장 한 4개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섬 자체가 이제 석탄 저장 탱크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 발전소의 그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로 봐야 되냐면 2주밖에 없다는 것은 발전소에 있는 창고에는 2주밖에 없다는 얘기고 네. 부두에 거기 쌓여 있는 게 얼마냐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네. 스탁 아웃 되면 바로 부두에 걸 바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발전소 재고가 2주밖에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발전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 하는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그건 잘못됐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석탄 수입 비중은 가장 높았을 때가 2019년인데 14%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2021년에는 수입이 한 10%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호주로부터 수입은 제로고 총 수입은 마이너스 12였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였냐 그러면 8월 달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산업별로 전기 사용량을 보면 오른쪽 차트에 1차, 2차, 3차 산업을 보면 2018, 19, 20년에 그림에서 보시는 그 잉크 색깔, 네. 이게 제조업의 전기 사용량 증가율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2021년에는 제조업의 이 전기 사용량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러면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1차 산업이나 3차 산업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이참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력량의 부족이 아니고 이것이 2차 산업의 지방성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한 송전을 해서 전기를 못 받아서 이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네요, 이 자료. 그렇죠. 이 데이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럼 발전을 안 했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발전량을 보면요. 금년 들어서 2자릿수의 발전량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8월 달에도 11%대의 이 발전은 이건 줄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송전의 문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러는 건 뭐냐면 광동, 안회의, 장수, 저장, 산동 등에서는 가동 3일 하면 정지 4일 하고 가동 1일 하고 심지어는 정지를 6일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뭐 2부제, 3부제 하듯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조업에 한해서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 대체적으로 지금 전력 부족 문제는 네. 어디까지 이제 왔는가 그리고 이것의 이유가 뭔가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발전소의 문제라든지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축소하는 목표를 맞추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지방정부, 이것을 못 맞춘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억지로 뜯어 맞춘 거죠. 그래서 맞추는 방법이 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이 생산을 확 제한해버리고 그리고 아예 전기를 공급 안 해버리는 그런 이제 무지막지한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그리고 중요한 생필품의 문제 또 도시 자체가 암흑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수입탄의 미중의 전쟁 그 와중에서 이제 호주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석탄 수입을 못해서 전력 부족이 생겼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력 대란 사태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살펴봤는데요. 뭐 이걸 통해서 저희도 정확히 좀 팩트 체크가 됐고, 근데 만약에 이 원인이 단순히 이제 전력량 부족, 그러니까 전력 사태가 아무래도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는 전력량이 부족해서 그럴 걸 생각하는데 전력량이 부족했다면 정말 장기적인 이슈고 뭐 흔히 말하는 GDP의 감소라든가 뭐 단순간 해결이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표치에 따른 송전의 이슈라면 이거는 장기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 1차, 2차, 3차 산업의 전력 사용량을 보면 이게 1차나 그럼 발전의 문제라면 1차나 3차도 문제가 돼야 되는데 1차, 3차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는데 2차 산업 제조업만 확 줄었다는 것이 그것의 바로 반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